그 증인 두 개 중에 먼저 하나만 통화 내역이 있는 자료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왼쪽 들고 계신 왼쪽 주세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별첨 자료 7 제시하고. 네, 7번입니다.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에 의하면 김용현은 증인에게 21시 45분 51초부터 46분 15초까지 24초간 전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통화에서 앞서 말했던 김용현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한 통화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은 오늘 좀 처음 봅니다. 이건. 증언 네. 거부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2일 정성훈은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아마 21시 40분이든 50분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때 전화를 받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령관이 일어나서 저쪽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서 전화를 네네네네 하고 와서 말하기를 장관님이야 좀 늦어진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통화가 그때 통화로 보이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성우가 증언한 장관님이야 좀 늦어진대라는 발언은 당초 22시로 예정된 비상계엄 선포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외에 김용현으로부터 당시 들었던 다른 말이 있습니까? 언제? 방금 통화에서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45항입니다. 8번 제시하고. 네, 8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오른쪽 자료 보면서 질문을 들으시면 됩니다.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에 의하면 김용현은 21시 45분 51초부터 46분 15초, 24초간 증인에게 전화를 한 직후 21시 46분 35초부터 21시 47분 47초까지 이진우에게 1분 12초간 21분 48초 48분 20초부터 잠깐만. 네. 어떤 윤곽근 변호사님. 예, 지금 요항 질문 아까부터 비슷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증인과 김용현 장관이 통화한 이후에 이진우, 곽종근,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과 통화한 사실을 증인이 아는지부터 물어보고 아는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증인이 모르는 사항인지 아는 사항인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이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질문이 연계되는 부분은 좀 제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검찰 쪽에서 예. 그거 뭐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고 만약에 증인께서 아니라 그러면 그거부터 뭐 말씀하시겠죠? 아니, 그 네. 통화 내역을 아는지부터 물어보고 안다고 하면 뭐 그때 이런 아니, 근데 통화가 연결된 거냐고 순서야 뭐 물어보는 게 맞지 검찰에서 않겠나요? 예. 이거 입증 책임 지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께서 보기에는 요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셔도 뭐 검찰 쪽에서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한 거라면 제안할 텐데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 제시하고 그냥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 뭐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 증인 방금 김용현이 증인에게 통화했다는 시간 이후에 또 통화 내역을 보면 21시 46분 35초부터 47분 47초까지 1분 12초간 김용현이 이진우에게 그리고 21분 48분 21시 48분 20초부터 21시 48분 35초까지 15초간은 곽종근에게 그리고 그 전화가 끝난 21시 49분 04초부터 21시 49분 26초까지 22초간은 조지호에게 그리고 그 전화가 끝난 직후 21시 49분 37초부터 21시 50분 21초까지 44초간은 김봉식에게 그리고 21시 50분 51초부터 21시 51분 09초까지 18초간은 그 경호처 비합헌 내역상으로는 테스트 예라고 표시된 노상원에게 각각 순차로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인데요. 김용현은 비상계엄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증인을 포함한 대상자들에게 비상계엄이 곧 선포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제가 증언을 거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화 기록 상전 좀 처음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146항입니다. 곽종근은 2025년 4월 30일 증인과 이진우 문상호가 피고인인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2024년 12월 3일 21시 45분경에 김용현으로부터 10분이나 20분 뒤에 비상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증인도 앞서 보여드렸던 경호처 통화 내역상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던 건 아닙니까?
제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김용현 장관님 그 진술 조서인가요? 예, 진술 조서를 봤습니다. 한참 지나서 1월 달인지 2월 달인지 3월 달인지 봤는데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본 것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뭐 몇 가지 진술을 하셨더라고요. 그 김용현 장관 진술 조서에 의하면 방첩사령관한테는 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그분이 그렇게 진술을 하신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47항입니다. 저 증인 화면에 나오는 비화폰 통화 내역 한번 보세요. 일단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곽종근이 군사법원에서 증언한 김용현과의 통화는 2024년 12월 3일 21시 48분 20초부터 48분 35초까지 15초간의 통화로 보이는데 군 비화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곽종근이 김용현과 통화를 마친 뒤인 21시 49분 51초에 전화를 해서 30초간 증인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데요. 곽종근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한 건가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148항입니다. 증인은 김용현과 위와 같은 통화 직후에 이경민과 정성호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 라고 김용현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49항입니다. 앞서 이제 정성화 이경민과 있던 자리에서 김대우의 복귀를 지시하셨는데요. 복귀 지시를 받은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은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 발표 무렵 부대로 복귀하여 사령관실로 들어온 사실이 있죠. 김대우 수사단장이 군사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자기가 사령관실에 들어오니까 마침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더라. 그 담화문 발표를 보고 있는 사령관이나 이경민 참모장이나 정성우나 다 깜짝 놀라서 그런 표정으로 서 있더라. 그다음에 이경민 참모장이 진술하기를 여기서 뭐라고 증언했는지 모르겠고요. 군검찰의 진술 조서에 의하면 사령관도 그날 텔레비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안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진술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의 기억도 같습니까? 네. 그다음에 방금은 다른 사람 증언을 얘기하셨는데 증인의 기억도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성우 처장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령관도 텔레비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안 것 같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가름해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 네, 건가요? 그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150항입니다. 이제부터는 비상계엄 선포 후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 알고 있죠? 그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가 됐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증인이 아는지 물어본 겁니다. 예. 답변. 예, 압니다. 예. 네. 봤습니다. 압니다가 아니라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 네. 방금 봤다는 게 사령관실에서 이경민, 정성호, 김대우와 함께 텔레비전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봤다는 말씀이시죠? 네. 151항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당시 22시 23분경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으로 시청을 한 건가요? 그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담화문을 발표하다가 마지막에 22시 27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걸 건데 봤죠. 그 전 장면을 다 TV로 보고 있었던 거죠. 다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사령관실에 뭐 이런 TV가 틀어져 있었고 네.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 담화문 발표한다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 뭐냐 그러고 본 거죠. 네네. 그 증인은 대국민 담화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당시에? 제 생각이요. 네, 당시에 담화문이 TV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증인도 무슨 판단과 상황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본인이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황 파악을 어떻게 예, 했냐고요?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제 그다음 바로 다음 행동이 군인들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바로 지휘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슬리퍼 신고 있다가 군화로 갈아 신고 지휘통제실로 내려갔는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다음 말씀도 드리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아마 화상 회의로 했을 겁니다. 근데 방첩사는 제가 사령관인데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그 화상 회의 연결하는 기술자가 퇴근했거든요. 방첩사는 12월 3일 그날 다 정상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화상 회의에 참석 못하고 화상 회의 끝날 때쯤 해서 어떻게 겨우겨우 연결돼 가지고 그 화상 회의 끝 무렵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날 그게 방첩사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벌어졌던 처음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참석도 못할 정도로 허술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증인의 말씀으로는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화상으로 개최된 김용현 주재의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는 증인은 연결이 안 돼서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경민 참모장에게 영해거주자 소집, 부대 방호 태세 격상, 요인 경호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군인이면 누구나 하는 매뉴얼에 따른 첫 번째 조치입니다. 네.